안녕하세요. 이런 분위기 약간 어색하지 않아요? 원래 이제 김포에 계신 분들 말고 이제 외부지에서도 특강할 때 오시니까 또 외부에서 왔다고 또 텃세 부리거나 그러지 마시고 한,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잘 해주시고 아셨죠? 원래 잘 해주는 거 아니까 원래 잘 해주니까.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지금 목표는 7시까지인데 이게 보통 이제 시국태 마지막 총정리 특강이 언제 하냐면 8월 말, 9월 초 요때쯤 하거든요. 근데 원래 이때쯤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땡겨준 이유가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하려면 땡겨야 되니까 그때는 보통 한 7시에 끝났었어요. 근데 한 달 정도를 땡겨서 하는 거라 제가 볼 때는 7시 좀 넘을 수도 있고 좀 남으면은 그 뒷부분은 뭐 어차피 농지법 이쪽은 제가 따로 촬영해서 올려도 되니까 저희가 뭐 사무실 가서 아무 데나 찍으면 되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한번 달려볼 테니까 아마 따라오는데 힘들 수도 있는 분도 있어. 공부가 좀 약간 뭐 여러 번 뭐 그래도 복습을 해가지고 아니면 작년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번 봤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처음 이번에 딱 동차로 하시는 분들은 따라오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하고 집에 가서 이게 8시간 정도 강의니까 1.5배속으로 하면 6시간이면 돼요. 그럼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3개 보고 아침 먹고 또 3개 보면은 2시 전까지 끝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 만에 한 번 더 돌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활용하는 게 좋을 거야. 이게 예전에 국토기획법만 한 달을 하고 건축법하고 다 해서 3달 하던 거를 하루에 한다는 건 솔직히 그거는 이제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 2번 하면 또 따라올 수 있으니까 또 휴가도 내도 오신 거잖아 지금. 휴가 내서 지방에서 오시고 여수 제일 먼 데서 오시는 게 여주. 제일 먼 데가 어디죠? 여주보다 더 먼 데 있었어요? 용인, 여주. 난 더 멀다. 씨. 예. 나 저기 캐나다에서 온 분 있어요. 예. 비행기 타고 어제 왔다 뭐. 어차피 멀리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대한 7시까지 한번 끝내보도록 했는데 안 되면은 뭐 제가 촬영 뒷부분 해서 다 올릴 거니까. 그럼 이제 페이지는 몇 페이지냐면 3페이지인데 일단 3페이지 옆에 보면 컨텐츠라고 있을 거예요. 글씨가 작아서 이걸 작업을 우리 실장님하고 원장님이 다시 다 해줬어요. 그래서 글씨 잘 보이게 하려고 다시 한 거니까 일단 1장부터 농지법에서 일단 12문제 중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일단 우리는 제일 연습 많이 했던 게 1장이잖아. 국토기획법은 무조건 얘가 만약에 내가 12문제 나오는데 이걸 5개를 맞췄다. 그러면 진짜 좀 힘들 거야. 그러니까 최소한 얘는 7개에서 8개 정도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8개를 맞춰야 20점이야. 나머지에서 20점을 갖고 와야 되니까 최소. 그러면 나머지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조금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중에서 공부하면 좀 효과가 나타나는 애가 건축법이 좀 나타나요. 얘는 양은 되게 많은데 너무 깔끔하게 내가 안다 모른다가 눈에 확 들어와. 아 이거 알아. 근데 몰라. 그럼 끝이야. 그런 명확한 법이라서 얘 6개까지 맞추면 여기 주택법 있죠. 여기서 여기는 한 4개? 4개 맞췄어. 그럼 10개잖아요. 10개면 몇 점이지? 너무 어려운 거 있죠. 하나당 2.5점이니까 25점이잖아. 그러면 여기 25점이 여기 25점 주면 45점이잖아요. 그럼 개발법, 정비법에서 용어정의만 맞춰도 2개인데, 그죠? 그러면 이제 50점이 되는 거야. 50점 맞았는데 공법이 50에서 55 사이에 맞았는데 뭐 2차에서 안 됐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 중개사법이 좀 어려워지긴 했어도 그래도 공부한 만큼 나오는 게 또 중개사법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70은 나올 거거든요. 합격자 평균이 80인데 그럼 70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70에서 10점 내서 5점 주는 거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빨리 돌려가지고 얘를 빨리 끝내야 돼. 국토기획법 오늘 오전에 다 끝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진행할게요. 지금 거기 3페이지에 여기 약원은 저랑 같이 수업 들었던 분들은 안 봐도 상관없어요. 중간에 제가 특광 특특 시군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타사에서 공부하다 오신 분들은 저게 뭐야? 막 이런 분도 있어서 제가 약어만 써놓은 거니까 기존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중간에 이제 처음 저 보는 분들은 요거 여기 내가 중간에 약어 쓰면 여기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럼 바로 진도 나갈게요. 4페이지로 갑니다. 4페이지 바로 가시면 일단 테마 1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100% 나옵니다. 19 테마 여기서 행정기 관련돼 가지고
광역계획권하고 광역도시계획은 100% 나올 수밖에 없어. 얘가 문제가 나오면. 만약에 41번으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뭐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면 41번이 광역도시계획이면 이거 누가 지정해? 이 계획 누가 짜? 이 계획의 특징이 뭐야? 이거 딱 세 가지거든요. 지문 5개 구성하는데 엄청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는 이제 없는 거야. 예. 그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뭔지는 알죠? 2개 이상의 도시에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연계를 해서 방향 제시할 거냐? 그럼 A시하고 B시 2개를 묶어야 된다. 최소한 2개 이상인데 연접돼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 연접. 그래서 인접한 특광, 특특, 시군 2 이상을 묶어야 되는데 이게 도시니까 시, 도에 걸치면 윗사람이 누구예요? 국장. 이게 시군 같은 도에 있으면 누구예요? 도지사. 지정권자가 누구밖에 안 나오냐? 국장하고 도지사야. 그래서 광역계획권인데 여기 2 이상이란 말을 항상 쓰는 거고 특광, 특특, 시군을 관리하는 자가 해야 되니까 시도에 걸쳤다란 말이 나오는 순간 국장. 같은 도란 말 나오면 도지사야. 그럼 지정권자의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시장은 광역계획권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질문 나오면 일단 틀린 거라 그게 답이고 다른 문제 바로 풀어야 돼요. 42번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뒤에 있는 뭐 3, 4, 5번을 있어도 일단 특별시장 없다는 거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 그걸 밑에 걸 또 읽을 필요 없잖아. 나중에 체크했다가 돌아와가지고 확인할 때 한번 보면 되고. 그러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줬으면 광역도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앞에 주어가 항상 써 있어요. 같은 도다란 말이 써 있잖아. 같은 도란 말 쓰면 어느 분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 요청이란 말이 안 나오면 다 하여한다. 그러면 같은 도면 안에 있는 시장군수가 같이 공동으로 짠다. 시도에 걸쳤다란 말이 앞에 써 있어. 그럼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요청이란 말 나올 때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기획에서 둘이서 짜다가 둘이서 짜다 협의가 안 된 거야. 그러면 단독이나 공동으로 조정 신청을 하는데 이게 공동으로 오면 여기서 조정해주면 돼요. 근데 단독으로 오게 되면은 일정한 시간을 줄 테니까 그 시간까지 니네들 합의해봐라라고 조정 신청에 따라 권고하는 거야. 그럼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공동 신청도 가능한데 언제 직접 하냐면 단독 신청이 들어왔을 때 권고하고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하겠다 이거야. 둘이 같이 오면 거기서 조정하면 되니까 별도로 뭐 권고한다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권고를 하고 그게 응하지 않으면 직접 조정한다는 틀린 거야. 누구 때는 안 나와요. 공동으로 할 때 거기서 조정하는데 권고할 필요가 없지. 단독으로 들어올 때만 권고한단 말 나와요. 그다음에 만약에 국가기획 관련됐다 그럼 어느 분 나와야죠? 국장. 국가기획 관련되면 국장이야. 근데 시도지사가 승인 신청을 누구한테 해야죠? 시도지사는 수립하면 누구한테? 국장한테. 몇 년 안에 승인 신청 해야 되는데 3년 안에 안 하면 그때는 누가? 국장. 그럼 여기서 국가기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 하여한다. 요청이란 말이 없잖아 지금. 내 머릿속에 요청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하여한다. 그리고 3년 내 승인 신청을 안 했으면 시도지사가 안 하면 국장이 수립을 하여한다. 근데 시장군수가 우리 둘이 같이 짜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도지사가 짜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거든요. 요청하면 도지사가 수립할 수 있다. 3년 내 시장군수가 승인 신청 안 들어왔으니까 요청이란 말 없어. 그럼 누가? 도지사가 수립을 하여한다. 그리고 시장군수가 요청하면 같이 짤 수 있잖아요. 요청하면 도지사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시도가 요청하면 국장이랑 공동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요청이란 표현 나올 때만 할 수 있다니까 요거 빼고는 다 하여한다로 한다. 끝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일단 지정권자랑 계획수립권자는 끝냈잖아요.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가 다른 말로 지정권자야. 그러면 잘 봐요. 같은 도면은 누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도지사가 지정했죠. 누가 안에 있는 애가 누구야? 시장군수 짜서 누구한테 승인 청해? 도지사. 그러면 지정권자가 승인권자인 거야.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승인권자다라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건데 그걸 외우면 안 되지. 그래서 승인은 시도가 작성하면 누구한테? 국장. 시장군수가 짜면 누구한테? 도지사. 이 사람을 다른 말로 지정권자. 끝. 이게 그 전부예요. 광역도시 이거 벗어나서 내는 문제는 없다고. 근데 다른 건 이제 추가로 특징이 뭐야? 그러면 얘 방향 잡는 계획이죠. 방향 잡는 계획이니까 비구속이겠네.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어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얘는 타당성 검토라는 걸 안 해. 특수계획이라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런 말씀 안 돼요. 얘는 그런 거 안 하고 이 2개 도시 할 때 이거 기초조사죠. 기초조사 할 때
인구 경제 사회문화 조사했는데 이거 나중에 요 A씨는 기본 계획을 또 짜야 되는데 A씨가 기본 계획을 짜려고 그랬더니 기초조사를 또 하려니까 아깝잖아. 이미 이거 할 때 짰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그걸 갖다 쓰라고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한다란 말은 광역도시계에서만 나와요. 그럼 기초조사 운영을 한다고 정보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인구가 늘어났고 뭐 지진 나고 뭐 이러면서 현황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몇 년마다 반영하세요? 5년. 그건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반영을 하라는 얘기고 행정계획을 5년마다 뭐 타당성 검토한다는 얘는 없다. 그거만 알면 광역도시계획 1번에서 끝나요. 그럼 이 상태로 머릿속에 딱 넣고 기본계획 가야 돼요. 그럼 이제 밑에 2번에 도시군 기본계획 나왔죠? 기본계획에서는 얘는 비구속적 계획이니까 방향 잡는 거니까 수립해서 승인하는 거야. 예. 수립해서 승인하는 건데 수립권자가 이 대상 지역이 딱 정해져 있어서 광역기권 누가 짜요? 그럼 앞에 꼭 써준댔죠. 같은 도에 걸쳤다 이런 말이 나오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얘는 그냥 어디라고 아예 써줬어요? 도시가 특광, 특특 시군이니까 그 사람이 짜야 되는 건데 국장이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영어로 언니 그래서 언니 특광, 특특 시장 군수만 수립한다만 기억하는 거고 절대 국장 도의사는 못 짜. 국장하고 도의사는 절대 수립권자가 아니다. 근데 시험장 가면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직접 수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면 어디서 봤거든 이거. 어디서 봤어요? 관리계획에서 봤어. 관리계획은 특광, 특특, 시장군수가 원칙, 예외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도 위반할 수 있다. 거기 있는데 기본계획에다 갖다 놓으니까 봤던 거니까 헷갈리는 거지. 안 봤던 사람은 헷갈릴 일도 없어요. 영어로 뭐야? only. 그리고 그럼 이제 특광, 특특이 짜면 이 윗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확정하면 되는데 시장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해서 특광, 특특은 본인이 확정을 하는 거고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 얻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요거 내가 하나 관리하는 특광 특특 시군이야. 그럼 내가 관리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 하여한다 할 수 있다. 하여한다. 다만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인구도 10만 이하면서 요게 광역 광역 시에 뭐 연접되지도 않았어. 세 가지가 동시 충족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데 광역도시계획 짤 때 A시 기본계획을 모두 포함했어요? 일부 포함했어요? 모두 포함했어요? 모두 포함한 경우에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시험장 가면 일부 포함했다 이런 표현 나오니까 그런 거 안 넘어가면 돼. 관할구역 전부에 해당 광역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관할구역 일부에 대하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해야 돼요. 관할구역 뭐에? 전부에. 그 기본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 경계 안 하고 인구도 10만 이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동시 충족이고 광역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일단 안 짤 수도 있다. 시험에서는 얘가 더 많이 나왔다. 이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 써놨어. 요 세 가지 조건. 요거 세 가지 동시 충족할 땐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나 더 할게요. 이거 작성할 때 여기저기 작성할 때 전국에 수립돼 있는 계획이 뭐지? 전국에 수립돼 있는 계획.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큰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계획을 짤 때는 국토종합계획에 맞아야 되니까 정부가 짜놓은 계획은 항상 이분이 짜요. 어느 분이? 국장이. 그럼 앞으로 계획의 수립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국장. 그래서 기준하면 다 누구예요? 국장인데 아닌 거 두 개가 도시군계획 시설 설치 기준하고 그 하나가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에요. 이 두 개만 얘는 뭘로 정한대? 국토교통부 령. 그럼 이거 두 개 하면 끝난 거야. 기본계획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지문 5개, 6개, 7개 있죠. 총. 왼쪽과 오른쪽 7개 있을 거야. 일단 제일 많이 나왔던 거 뭐야? 그러면 1번 지문이 도시군관리계획 짤 때 여기 인구 밀집도가 되게 높아. 여기는 좀 인구 밀집도가 좀 낮아. 도로 계획이 나왔어. 여기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어. 그러면 여기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 조금 하고 여기 조금 해서 평등하게 해야 돼? 인구 밀집도 높은데 먼저 해야 되죠. 그럼 차등을 둬야 돼, 안 둬야 돼? 그래서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데 차등화되기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셔요. 왠지 맞는 것 같잖아. 차등을 두면 안 되잖아. 남녀평등 시대에. 근데 여기 법에서는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계획이 어느 지역이 밀집이 돼 있냐, 인구, 뭐 예를 들어서 인구 밀도, 토지형 특성,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차등 두어서 위반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 하유한다요. 근데 여기서 차등화 위반 하유한다인데 광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계획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가 나온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되고 얘가 나온 다음에 얘가 나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럼 같이 짤 수도 있다. 그걸 동시 입안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단어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도시공관리계획은 차등화되게 입안해야 되고 시간이 없으면 상위 계획이 나와야 수립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입안할 수도 있다. 이거는 두 개는 잘 나왔고, 그다음에 광역계획권 무조건 나왔죠. 광역도시계 문제 나오면 무조건 광역계획권이야. 같은 도에 있다 그러면 어느 분이 도지사가 시도에 걸치면 국자 둘만 지정하는데 특광이 지정한다고 꼬시면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요거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방향 잡는 거예요? 광역계획권이잖아.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특별시에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한다. 이것도 두 번 나왔고 광역시에 뭐 한 번 나왔어요. 항상 어디에? 광역계획권에. 그리고 얘는 무슨 검토 규정이 없어요? 타당성 검토 규정이 없고 여기 구청장은 수립권자 없다는 건 아예 그냥 기억해 두는 게 행정계획은 다 관할하는 특광, 특특시장, 군수만 짜고 예외 국장, 도지사가 있는 거야. 어느 부분만 빠졌네? 구청장. 그래서 계획 문제 풀다가 구청장이 보이면 다 틀린 거예요. 구청장은 도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군계획은 항상 구분할 때 요 오정이 나오면 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뭐하고 뭐로 나눠져요?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 구분하는데 여기다 광역 집어넣으면 맨날 틀리게 하는 게 시험 문제였었어요. 됐고 여기 써놨어요. 광역도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5번. 요 질문이 좀 어려워요. 요 5번 질문은 간평사가 되게 좋아하는 질문이었는데 간평사 출제위원회 들어가면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도시군계획이 전국에 이렇게 해서 여기 도시마다 도시군계획을 짰어. 도시군계획 짰는데 탑법에서 다른 법에서 여기를 개발하겠대. 여기 개발하겠대. 그럼 기존에 이미 무슨 계획 짜놨는데 지금? 도시군계획 짜놨는데 도시군계획에서는 저기 보존하려고 해놨나 봐요. 보존하려고 해놨는데 탑법에서 개발하겠다 그러면 이 계획을 짠 의미가 없잖아. 그럼 앞으로 다른 법에서 토지를 이용하겠다, 개발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면 항상 뭘 봐야 되는 거야? 도시군계획. 그러면 여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도시군계획은 특광, 특특, 시군의 관할구역에 수립되는 요 단어 나와요.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를 이용한다, 개발한다, 보존할 때 뭐가 된다? 기본이 된다야. 근데 그 안에서 여기 해당 도시 상하수도, 도로, 뭐 예를 들어서 기반 지역으로 부문별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부문별 계획을 짤 때는 이 도시에서 방향 잡는 계획이 뭐지?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문별 계획은 해당 지역 내에 수립되어 있는 무슨 계획에 부합되게 짜야 된다. 기본 계획에. 그래서 따라해봐. 부문별 계획. 부문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그랬어요. 부문별 계획이라는 단어 나오면 기본 계획이 떠올라야 되는데 관리 계획으로 돼요. 그래서 부문별 계획 하면 항상 무슨 계획 떠올라야 돼? 기본 계획. 그래서 여기 부문별 계획은 기본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다른 법률에서 토지 이용한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니까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그게 간평사가 되게 좋아했던 거고 간단하게 외우면 이렇게 외우면 돼. 6번은 용어정의 나올 때 국가계획이라는 거를 단독으로 내면 항상 이거 누가 짜는 겁니까가 나오거든요. 국가계획 그럼 누가 짜는 거야? 국장이 중앙행정기관장이잖아. 그럼 이제 국가계획은 중앙정부가 짜는 계획인데 현재 전체 국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 중에서 자 여기 전체 계획 짜는 거죠. 도시마다 무슨 계획 짜놨냐면 도시군 계획 짜놨잖아. 도시군 계획은 뭐하고 뭐로 돼 있어요?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 그러면 요 국가 계획을 짤 때는 도시군 계획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국가 계획이란 중앙 행정이 짜는 지역 그 관할 지역에 짜는 계획으로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모두 뭐 한 거?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잖아요. 근데 시험장 하면 도시군 기본 계획 내용은 모두 포함하되 관리 계획은 모두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튄 거야. 도시군 계획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하고 얘가 국가 계획이랑 부딪혔어. 그럼 누가 우선해야 돼?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 부딪히면 기본 계획. 그러니까 얘는 타당성 잃었으니까 몇 년마다 5년. 근데 광역도시가 없잖아요. 광역도시 여기 안 써 있냐면 광역계획권이 전국에 다 지정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도시군 계획은 전국에 다 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을 모두 포함해서 짜고 국가 계획이 안 맞으면 야 니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반영해라. 근데 광역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순서로 따지면 국가 계획하고 광역 중에 누가 우선하지? 국가 계획. 광역하고 기본 계획은 광역이. 기본 계획하고 관리 계획은 기본 계획이. 이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만약에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이 부합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연 무효는 아니고 취소 변경의 사유가 되는 것뿐이다. 이거 대법원 판례요. 그다음에 지문 중에서 차등하란 말 나오면 차등화되기 위반, 하위한다. 동시 위반 할 수 있다. 요 두 개. 예. 상위 계획이 부합되지 않으면 당연 무효 아니랬어요. 취소 변경의 사유가 되는 거고 만약에 지문에서 다른 법률의 토지 이용 개발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뭐에 맞게 해야 돼? 토지 이용 개발 다른 법에서 도시 군계획, 예, 군계획. 다른 법률에서 부분별 계획을 짠데 부분별 계획을 짤 때 부분별 계획이니까 기본계획. 그래서 부분별 계획 나오면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이 지문만 기억하시면 돼. 됐어요? 다른 법률에서 토지 이용한다. 그럼 무슨 계획? 도시공계획. 다른 법률에서 부분별 계획 짠다 그러면 기본계획. 그러니까 부분별 계획은 기본계획 부합돼야 된다. 이것만 가면 돼. 부분별 계획은 관리계획 부합돼야 된다. 이상하잖아. 부분별 계획이 부합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돼. 됐어. 끝났어. 그럼 테마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41번은 이 부분에서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테마 2번은 계획 짜다 보면은 공람하고 공청회 나올 때 이게 날짜가 시험에 자꾸 나와서 날짜가 일단 공람하고 공청회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구속력이 있을 때는 와서 보라고 와서 봐. 공람. 구속력이 없을 때는 들어는 봐야 되죠. 그래서 공청회야. 이건 비구속에서 나온 거고 구속적 계획에서 나온 거야. 그럼 공람할 때 와서 보라고 할 때 며칠을 줘야 되냐 이걸 법에서 고민했겠죠. 이게 어느 법에서 나오냐면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에 민원인들한테는 며칠 이상은 줘라 이걸 정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 잡은 게 14일 이상이에요. 며칠 이상? 14일 이상인데 정관장 홍삼. 예, 뭐 아는 건 또 있나 봐. 그래서 요거는 원칙은 14일 이상 공람을 기간을 주되 보통 14일 이상인데 실무 나가면 다 15일이라고 써 있어요. 14일 이상이니까 14일 딱 주면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신문 보면 다 15일 공람 이렇게 써 있어요. 15일 공람이 14일 이상이라서 걔네가 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은 며칠? 30일 이상. 그리고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비구속이니까 방향 제시하는 거는 들어는 봐야 되니까 뭐가 나와야 되고? 공청회. 공청회 개최해서 주민 모아놓고 전문가 앉혀놨죠. 그래서 여기 주민이란 말하고 요 전문가란 말 나오면 이건 기본계획 공청회 얘기하는 거야. 전문가란 말은 언제만 나와요? 공청회 할 때만 나와요. 관계 전문가 나와서 의자에 5명 앉아가지고 막 얘기했잖아. 그게 전문가들이에요.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속력이 들어가니까 와서 보라고 공고해서 열람시켜야 되죠. 주민 의견 청취한다. 근데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3개 도시를 묶었어. 3개 도시를 묶어가지고 여기서 공청회 한다고 그래요. 얘네들 와요? 멀어서 안 오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럼 수개로 나눠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청회는 요거 수개인 지역으로 나눠서 구분할 할 수 있고 수리권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가서 해라고 뭐 하는 자? 지명한 자. 그 지명하는 자가 의견 듣고 와서 보고 드리는 형태입니다. 그거 하나랑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구속력 있으니까 공청회가 아니라 뭐예요? 공람하고 공법상 행정계획 공람은 다 며칠? 14일. 근데 정비법에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만 홍삼 며칠? 30일 이상. 요것만 기억하시면 숫자 관련된 건 안 틀릴 거야. 그 다음에 테마 3번으로 가볼게요. 테마 3번은 이제는 외울 때도 됐으니까 봤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이거 체크했다가 다시 봐야 돼. 이거 안 봐도 다 할 수 있어. 안 봐도. 광역계획권은 국장하고 누구만 정하죠? 도자 지정했어. 그러면 같은 도면은 누가 짜서? 시장군수가 짜서 누구한테? 도의사 승인 얻고 시도에 걸치면 시도의사가 짜서 국장 승인 얻어야 돼. 근데 몇 년 안에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국장 도의사가 직접 짜죠. 요청하면 같이 짤 수도 있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해야 한다. 근데 시장 운수가 둘이 짜다가 도저히 안 돼서 도의사가 단독으로 짜달라고 요청하면 도의사가 짤 수 있다. 그 전부예요. 다 한 건데 여기서 요청이라는 표현만 내가 동그라미 해볼게. 봐요.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시장운수가 공동으로 수립을 해야 시도에 걸치면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시장운수가 요청하면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수립해야 요청하면은 시장운수는 누구랑? 도의사랑 시도는 국장이랑 수립할 수 있다. 3년 안에 안 했다란 말이 나올 때 항상 주어 봐야 돼요. 시장운수가 승인청 안 했으면 누구가? 도의사가. 시도가 승인청 안 했다 그러면 국장이. 그럼 이게 뭐 어려운 게 뭐 있어? 요청은 할 수 있다고 나머지 하위한다 끝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테마 3번 끝났고요. 4번 가보자.
옛날에 지형도면이 잘 나왔었어요. 근데 내용이 되게 많았다가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으로 넘어가면서 얘가 이제 낼 게 없어진 거야. 지형도면이라는 거는 어느 계획에서 나오는 거냐면 잘 봐요. 내가 여기 결정해 줬으니까 여기서부터 규제를 너는 받을 거야라고 효력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은 지형도면이 나올 일이 없지. 결정 고시를 해야지만 효력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 무슨 계획에서 나오겠네?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랑 결정권자가 있는데 결정된 내용을 이렇게 해서 지형도예요. 지형도. 지형도에는 뭐만 표시되어 있지? 지역만 표시되어 있어요. 지형도잖아. 졸려요 벌써? 지형도는 지역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 땅이라고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지번이 써 있어야 돼. 지번을 지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현재 결정된 사항을 표시해서 나타낸 그림, 이걸 뭐라 한다? 지형도면. 그럼 이거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 입안권자가 기초조사했죠. 그럼 누가 그려요? 그럼 당연히 입안권자. 그래서 입안권자가 작성자다. 원칙이 특광, 특특, 시군, 예외, 국장, 도지사인데 얘네가 그려야 되는데 원칙은 특광, 특특, 시군이지만 국장도 입안하면 그릴 수 있는 거야. 근데 국장은 못 그린다라고 자꾸 시험에 내니까 국장, 도지사도 그릴 수 있어요. 어디다 그려요? 그러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위에. 그래서 지형도면이라고 한 거야. 지적도면이라고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럼 틀린 거야. 제가 지적도면이라고 안 했잖아. 지형도면이에요. 지형도면을 작성하는데 여기 결정이 됐을 때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되면 발생하는 거예요? 다음날 발생하는 거야? 발생 안 해. 발생 안 해. 요거 고시가 되고 나서 뭘 작성해서 지형도면 고시한테 요때 발생하는 건데 이 고시랑 이 고시가 다른 것이에요.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됐어요라고 고시만 한 거고 아직 효력 발생 안 했어. 뭐 그려줘야 돼? 지형도면 작성해서 요때 효력 발생하는 건데 앞에 도시군관리계 결정 고시 보고 효력 발생한다 이러면 안 돼요. 앞에 꼭 무슨 글자 써 있어야 돼? 지형도면 있는지 확인해야 돼. 그리고 지형도면에 고시가 없으면 효력 발생하지 않고 기준이 이게 다 이 법으로 넘어가서 시험 범위에 또 빠졌어요. 축척이 뭐 500분의 1 지도, 600분의 1 지도 이거 들어본 적 있어요? 3000분의 1 내지 6000분의 1 들어봤어요? 이거는 뭐라고 그러죠 이걸? 임야도 이거를 지역도 배웠죠? 이거를 쓰는 것도 축척도 시험에 냈었었는데 얘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다 갔기 때문에 안 나온다. 옛날 기출문제 풀면 이거 물어봐요.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500, 600 쓰는 거야. 근데 이거 안 나오니까 버려도 돼요. 그 다음에 급수가 제일 낮은 애 있지. 입안권자 중에. 특광, 특특, 시군 중에 제일 낮은 애. 시장문수는 작성한 거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야 되는데 결정된 내용하고 대조했더니 괜찮다 그러면 30일 안에 승인해줘라. 그래서 요거 시장하고 군수만 누구 승인 얻어요? 도지사. 근데 시험장 가면 시도의사는 국장 승인 얻어라 그러면 안 돼요. 시장 군수만 도지사 승인 신청해서 30일 안에 대조해서 확인이 됐는데 제대로 됐다 그러면 승인해줘라. 그래서 국장한테 승인 얻는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린 거야. 그리고 특광 도지사는 지형도면 작성하면 국장 승인 얻어야 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틀린 지문으로 요 표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이건 이따가 혼자 해도 돼. 자, 누가 그래요? 그럼 누가? 입안권자가. 어디에다 그래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효력 언제 발생해요? 지형도면 고시한 때. 결정 고시한 때. 어딨어? 지형도면을 결정 고시한 때 지체 없이 효력 발생한다. 나머지는 다른 법으로 갔으니까 볼 게 없다. 이게 끝이야. 끝. 지형도 끝났어. 그 다음에 테마 5번. 여기서 식국 테마 5번은 입안권자 결정권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저기 건축법 좀 가면 다시 또 도시군관리계 입안권자 누구야 그러면 뭐 이렇게 돼요. 오늘은 괜찮아. 내일 모레가 문제야. 그러니까 까먹을 때쯤 빨리빨리 봐야 돼요. 테마로 잡아놓은 거니까 도시군관리계 입안권자는 특광, 특특시군, 예외국장, 도지사인데 국장하고 도지사가 짤 때 얘가 세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이, 광역도시계획 관련되면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하는 건 시끄러운 거야. 시도에 걸치면 국장, 시군에 걸치면 기준 하면 누구죠? 국장이 줬는데 기준에 안 맞아서 조정 요구했거든요. 빨리 해라고 했더니 얘가 나한테 아무 연락이 없어. 그럼 이제 나를 물러보는 거죠. 나와 자시가 해서 누가? 국장.
그래서 이제 국장이 위반하는 건 세 가지, 도사가 위반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여기까지 내면 틀려라라고 하는 문제라 안 해도 돼요. 남들 다 틀리는 거 틀려도 되는데 그래서 들어본 사람은 찍기라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들어는 본 사람은 찍을 수 있잖아. 국장이 하는 거 세 가지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전국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국가기까지는 했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는데 시끄러운 거 기준에 안 맞아서 조정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을 때 근데 직접 국장이 위반할 수 있다. 결정권자는 원칙은 시도 대장 예외 국장인데 이게 단어가 앞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로 바뀌는 거죠? 해장으로만 바뀌는 거야. 그럼 여기서 시도 대장인데 예외가 국장이야. 그럼 국장만 하는 경우로 시험 문제 내지 원칙을 내지는 않겠지. 그럼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국장만. 시가와는 시도의사인데 국가계획 연계란 말이 나오면 국장. 수사는 누구로 바뀌어요? 회장. 하나 물어봐야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거꾸로 시도의사 대장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시가와는 원래 시도의사인데 요 단어가 나올 때만 국가계획 나올 때만 그러니까 본인이 위반한 거 세 가지 개발제한구역 시가와인데 국가계획 관련된 거는 국장만 하는 거고 수사는 누구로 단어 바뀌는 거야? 회장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여기 옆에 시장군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시장군수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뭐야? 지구 단위계. 그래서 여기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그게 다 뭐 관련된 거예요? 지구 단위계열 표현 나오면 시장군수가 위반했을 때 빨리 진행하라고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그래서 시험에서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거야. 그럼 이제 위반권자 관련된 거 끝났고 이제 누구 남아야지? 제한권자.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위반 제한권자. 주민은 위반을 못해도 위반할 수 있죠. 위반해달라고 제안을 하는데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위반은 못하지만 제한할 수는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 게 몇 개? 5개. 5가지 중에서 기, 지, 산, 지, 입. 여기서 야 니네들 제한할 때 동의 얻어와 그랬는데 대부분이 3분의 2거든요. 근데 돈 많이 들어가는 게 기반인설하고 입체복합구역이라 얘네들은 얼마? 5분의 4 동의 얻어라. 그리고 시험에서 언급 많이 하는 게 요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있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 일단 용도지역이 어디냐, 면적이 얼마냐, 그 중에 계획관리가 몇 프로 차지하냐.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 기, 지, 산, 여기 지 어디 갔냐? 여기. 형판이 안 되겠네. 기, 지, 산, 지, 입이야. 요 5가지 중에서 어느 게 돈이 제일 많이 나가야 돼? 기반인설하고 이 필체복합구역은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3분의 2인데 숫자도 시험에 냈어요. 근데 하나 물어볼까?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아무것도 제한 못하는데 유일하게 제한할 수 있는 지구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딱 하나예요. 근데 얘는 어느 땅에 위치해야 되냐면 개, 생, 자. 요거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에 위치하면서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돼요. 50% 이상으로 1만 제곱미터에서 얼마? 3만 제곱미터 사이여야 된다. 이 조건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조건까지는 기억하셔야 돼. 그 옆에다 조그맣게 써놓으세요. 밑에다 써놨나? 안 써놨을 거야. 네. 그래서 그럼 제한할 때, 자 봐요. 이방권자한테 제한할 때 얘가 왼쪽 오른쪽에 뭐 들고 가는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 이름이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랑 계획 설명서 작성해서 기지 산지 입 요거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하면 통보는 며칠이고 45일 부득이하면 연장해서 30일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입안권자가 잘 모르겠다는 거야. 이거 반영해야 돼 말아야 돼 모르겠다 그러면 전문가한테 잠깐 물어보는 거 있죠. 전문가가 도시계획위원회잖아. 도시계획위에 가서 심의를 거쳐야 돼요. 자문을 얻어야 돼. 자문인데 이걸 심의로 냈었어요. 자문 얻는 거야. 자문을 거쳐서 통보 45일 안에 하되 부득이하면 30일 연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날짜는 시험에서 언급을 하니까 외워야 되고 그리고 입안권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입안 결정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데 조심할 게 계획 짜는 비용 얘기하는 거지 사업 비용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 비용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시험장 가면 그게 안 보여요.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드는 기초조사, 주민의견할 때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거지 실제 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입안 비용이 만약에 뭐 10억 든다,
사업 비용은 1,200억 정도 들어. 1,200억을 너 제공할래?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사업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뜻이 아니다. 그까지. 그다음에 테마 5번으로 거기 밑에 입안 제안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중에 용, 개, 기, 도, 지, 도, 복, 입. 도복 입고 나타났다. 그래서 도복만 하려고 만든 계획이 뭐예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야.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 용도구역만 지정하려고 별도로 만든 계획을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 하는데 얘는 딱 두 가지였어 원래. 근데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 용도구역 도복만 해당이 되는데 요놈 도시혁신구역 짜다 보면은 기존에 해당 지역에 오래된 기반시설 같은 거 있거든요. 기존에 도시화됐던 이거 우리 어디가 주 대상이냐면 사람들 많이 밀집되어 있어서 기능 떨어진 지역이야. 그럼 거기 도로도 한 10년, 20년 지났겠죠. 도로도 설치되고 나서 그럼 거기도 기능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기능 올리려고 만들었던 게 입지복합구역을 얘랑 같이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얘랑 같이 지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때만 얘도 포함해서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3번은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주 대상이에요? 도복. 그럼 이거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죠. 똑같은데 제안하면 통보 며칠? 45일 연장해서 30일. 입안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똑같은데 얘랑 얘 중에서 돈이 어디게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지? 그럼 얘 얼마 돈이 얻어야 돼? 5분의 4. 얘네들만 할 때는 3분의 2. 이것도 5분의 4 한 거 기억해야 돼. 얘 때문에. 입체 복합구역이 끼면. 그래서 여긴 지문에 특이한 지문이 하나 있는데 똑같이 써. 도시공관리계획 내용 그대로 갖다 쓰는데 주민 이해관계자 똑같이 제한할 수 있는데 얘는 뭐만 제한할 수 있죠? 용도구역만 제한할 수 있는 거야. 그 용도구역이 뭐예요? 그럼 이게 도복이야. 추가로 같이 지정할 때는 입체복합구역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만 지정을 위해서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는데 얘는 도시공관리계획 도서란 단어를 뭘로 바꾼 거예요?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 전부 다 똑같잖아. 통보하는 것도 똑같고. 근데 여기 특이한 점은 요거예요.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잘 봐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국유재산이야. 국가가 소유한 거를 뭐라고 그러죠? 국가가 소유한 땅을 뭐라고 그래? 국유지. 만약에 김포시가 가진 땅을 뭐라고 그러죠? 시유지. 시유지. 그 공유지라고 그래요. 시유지가 공유지야. 그럼 요걸 갖고 있는데 국유지 가잖아요? 그럼 땅 주인이 있어 없어? 없어. 국가 김포시가 거기 가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 땅 가가지고 아무도 안 보이니까 농사 짓기 시작해. 그래서 얘가 점유하는 애가 생겨요. 여기 점유하는 애 있죠. 여기 살고 있는 애. 그럼 얘네들도 제한할 수 있게 주겠대요. 이 사람을 세 글자로 제3자. 제3자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 국공유지 재산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들을 지정이 될 당시에 용도구역에 포함이 됐다면 제한자 외에 뭐 나왔어요? 예, 점유자 얘기하는 거야. 그럼 제3자에게도 야 니네 제한할 수 있어. 그래서 개요를 공고해주고 그러면 제한자뿐만 아니라 누구도 제한할 수 있네. 제3자. 그래서 여기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가 제안서 내용을 받아두겠다 안 받아주겠다 결정했다면 결과를 누구 제한자하고 누구도 있네. 제3자에게 알려라. 이게 하나 붙어있는 것 뿐이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까? 입안 제한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두 가지 비교해놨던 거 있을 거야. 신의 노트 몇 페이지냐면 19페이지. 일단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한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공간재구조학 입안 제한 관련된 건데 여기서 얘는 제가 노란 색깔 해놓은 게 용도구역만 제한한댔죠. 얘는. 근데 얘는 기, 지, 산, 지, 입이잖아. 그 중에서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원 조건이 개, 생, 자 있어야 되고 계획관리가 몇 프로? 50% 이상이고 면적이 1만에서 3만 미만이어야 된다. 이거 5만으로 받고 막 이래요. 계생자인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잖아요. 근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뭐가 제일 많아야 돼? 계획관리가. 그리고 동의요건은 다 3분의 2인데 기반시설이라는 단어 나오거나 입체복합구역 나오거나 요거 하면 요거만 얼마로 돼 있어요? 5분의 4 돼 있고 나머지는 3분의 2. 그리고 국공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국제대는 개포동에 있다고 그랬는데 국토개법은 제외야.
국공유지 제외한 3분의 2 동의 얻는 거야. 저기 도시개발법 가면 개포동이잖아. 개발법은 포함이다. 그거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됐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용쓰리 나오는데 용쓰리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럼 당연히 용도지역이지. 용도지구는 한 문제 정도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용도구역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제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럼 일단 세 가지 물어볼게요. 이걸 답변할 정도면 공부 진짜 많이 된 건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지정 절차가 동일하다. 혹시 그 오징어 게임 봤어요? OX판을 줄 테니까 OX로 한번 가볼래? 움직여볼까? 털어지면 이제 죽는 거야. 빵!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절차는 동일하다. 자, 이제 물어볼게요. 용도지역 뭘로 지정하죠?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다시 물어볼게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지정 절차가 동일하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왠지 아닌 것 같잖아.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야. 근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지정권자가 동일하다. 틀렸죠? 누구 때문에? 구역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국장만, 수사는 해장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구역 때문에 틀린 거야. 그래서 봐봐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다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 절차가 동일하다가 맞아야. 맞아. 근데 지정권자가 다른 게 이 용도구역이 지정권자가 달라서 그래요. 그다음 하나 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해야 된다. 누구 때문에? 지역 때문에.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도관농자 있죠. 도관농자 용도지역이죠. 무슨 계획으로 지정하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죠. 근데 그 절차 없이도 지정되는 경우가 있나? 어항, 택산전, 도시지역 결정고시로 본댔잖아. 도시군관리계획 없이도 가능하잖아요. 특례가 있어요. 근데 지구하고 구역은 없어. 봐, 이게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정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리하는 말만 잘 들으는데 용도지역, 지구, 용도구역, 용수리라 할게요. 용수리는 지정 절차는 동일하되 지정권자가 다른 경우는 용도구역 때문에 다르다. 그리고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만 지정해야 되는데 무슨 계획만? 뭐만? 용도지역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걸치지 않고도 지정된 거로 보는 특례가 있다.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용도지역은 행위제한이 전부 다 원칙은 법에 있어요. 법에 있는데 얘가 개별법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외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국토개법 시행령으로 하는데 예외가 농공단지 지정되면 얘는 무조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으로 하고 농림지역 안에 들어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넉르넉르 농산초 요거 배웠던 거야. 개별 규정이에요. 그리고 자 나오면 자수 문해수.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공원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문화유산은 문화유산법, 해양생태계 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여기서 자 나오면 자수문해수인 거고 농 나오면 농산초고 농공단지는 무조건 상계법. 그래서 얘는 단독 문제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용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로만 지정해야 된다. 없잖아. 없어요. 뭐 지정되면 고도지구로 본다 이런 거 없잖아. 뭐 지정되면은 개발진흥지구로 본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무슨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구역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데 얘는 용도지역하고 용도지역은 중복지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인데 상업지역 넣으면 다 상업으로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중복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중복이 돼요. 그리고 용도지구는 요 위에다가 필요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용도지구는 해당 지자체에서 요게 필요해서 만든 건데 이걸 법으로 규제하면 전국이 다 똑같잖아. 경관지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행위제한의 원칙이 어디로 둘 수밖에 없어요? 조례로 둘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얘네들은 조금 규제를 좀 달리해야겠다 해서 고도지구는 고도리에서 뭐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별도로 안 됐잖아. 고도리, 국토개법
뭐? 얘는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자연취락은 뭘? 국토개발 시행령.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개집이라고 그랬잖아. 요 취락지구는. 근데 여기서 보호취락지구도 하나 생겼죠. 보호취락지구 똑같아요. 자연취락이나 보호취락지구는 똑같다. 농촌이란 단어만 나오면 보호취락지구 하면 돼. 무슨 취락이요? 보호취락. 보호취락지구란 여기 보면 농촌에 취락을 조금 더 보호하려고 만든 게 보호취락이다 해서 신설이 됐는데, 근데 자연취락하고 규제도 똑같고, 기존의 자연취락은 서울 사람들이 막 가서 놀고 막 이래요. 안 되겠다. 농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농촌 지능 보호를 위해서 보호취락지구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개발지능지구는 앞으로 개발할 땅이니까 뭘로? 계획. 계획이 없으면 조례. 기타 해당 지역의 용도적 행위자를 받아라. 됐어요. 그럼 일단 요 표 하나 외우는데 1년 걸려요. 1년 공부한 사람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제가 비교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용도구역이 원래 4개였어요. 개, 시, 수도 4개였다가 지금 도복, 입이 생겼잖아. 그럼 총 7개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행위 제한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다 각각 개별법에 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개특법, 도시자연보호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개법 시행령. 이 언니들 오빠들 왜 이러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행위제한 공부한 게 시가와 조정구역 공부했었죠. 국토개법에 있으니까. 근데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안 했잖아. 도시자연보호구역 안 했죠. 다른 법에 있어서. 그래서 얘는 각각 개별법을 적용한다, 따로 법률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 표 하나만 머릿속에 넣으면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용도지역지구 용쓰리는 지정 절차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동일한데 지정권자가 용도구역의 경우 다르고, 지정이 되고 나면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은 국토개법 시행령, 개별법 적용하는 예외 있다. 용도지구는 조례로 하되 4가지 고도리, 그리고 칠학지구 2개는 자연취락, 집단취락 중에서 자연취락은 국토개법 시행령, 집단취락은 개특법, 그다음에 개발지능지구는 계획으로 한대요. 그리고 용도구역은 지정이 되고 나면 각각 해당 관련 법률이 무슨 법? 개별법을 적용한다. 근데 행위자니 개별법 중에서 국토개발법에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요? 시가와. 시가와 조정 우리 법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가와 시험에 내는 거지. 그래서 자, 지정권자가 아까 용도지역하고 지구는 같아요. 국장, 시도의사, 대장이잖아. 근데 용도구역 같은 경우는 용도구역은 아까 개발제한구역은 누구만? 국장. 시가와는 원칙이 시도의사인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장만. 이 용도구역 때문에 다르다고. 절차는 다 무슨 계획으로 똑같은데, 관리계획 똑같은데 동일한데 이 용도지역만 특례가 있대요. 지정된 거로 보는 특례, 결정고시 특례가 있다. 그리고 요 3가지 한꺼번에 기여할 거를 뒷페이지에서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럼 좀 전에 용도지역 있죠. 용도지역만 해볼게. 자, 용도지역 행위자는 뭘로 정해요? 그럼 국토개법 시행령 별표 2번에서 별표 22번에 일종 전용 주거부터 자연환경 보존지역까지 표로 다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걸 별도로 만든 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별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해놓고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그럼 여기 써 있는 거는 일종 전용 주거에서 가능한 거죠. 그걸 법에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적용 안 하고 개별법 적용하는 경우 있댔죠. 개별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아까 농공단지는 농계법이 뭐야? 상계법. 상계법. 농노로농 농산초 자수문해수 그게 개별법이라고. 이 법을 적용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건데 이 법 중에 이 표 안에서 시험에 냈던 게 이거예요. 단독주택이 안 되는 지역 어디예요? 그럼 유통상호하고 전용공업은 안 됐잖아. 연립 다세대가 안 되는 거 유전일 보보농자. 근데 아파트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니까 유전일 녹관농자 11. 유전일 녹관농자 11. 이거 안 되는데 시험에서 만약에 4개 쟤네들을 써놓으면 허용되는 거 찾아라는 시험이 된단 말이야. 그럼 11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2나 3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나 3이 항상 답이야. 아파트 설치 가능한 지역 골라라. 그럼 2종 일반, 2종 전용, 3종 일반이 답인데 준주거는 당연히 되죠. 주상복합하는 거니까.
그래서 준자 들어간 애는 가능하다 이거만 알면 돼. 됐고 위락 시설은 우리나라 용도 지역 중에 어디만 해야 되지? 상업지역만. 위락은 상업지역 제외하고는 안 돼요. 위락지역은 상업지역만 해야 되는데 숙박시설은 상업지역 따라다니잖아. 그래서 숙박시설은 상업도 가능한데 추가로 계좌준이 가능해요. 계획관리, 자연녹지, 중공업지역. 여기서 조심할 거. 계획관리는 도시 바깥에 놀러 가면 자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평 가면 모텔 있는 거 다 계획관리예요. 양평 가봤어요? 뭐 애인이 있어야 가니까 갈 일이 없겠지만 거기 하면 전부 다 그 모텔이죠. 용도지역 뜯으면 다 계획관리예요. 야 여기 도시 바뀐데 어떻게 모텔이 있어? 그럼 모텔이 무슨 시설이라? 숙박시설이라. 어느 땅에 있는 거야? 계획관리. 그리고 녹지지역 중에서 그나마 개발 허용하는 땅. 자연녹지는 관광지만 가능해요. 이게 몇 층 이하로 돼 있지? 4층 이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중에 호텔이 몰려 있는 데가 어디지? 서귀포시. 예. 서귀포시 여기 밑에 여기 다 몰려 있잖아. 무슨 뭐 하얏트 호텔이랑 다 여기 있잖아요. 신라 호텔이랑 이게 다 자연녹지야. 자연녹지에 무슨 지? 관광지야. 그러니까 호텔을 허용해 준 거라고. 근데 걔네들 보면 다 4층 이하잖아. 4층 이하인 게 자연녹지라서. 나중에 그 하얏트 가가지고 아들내미 딸내미 있으면 여기가 자연녹지인데도 가능한 거다. 왜 가능하냐? 여기 관광지라서. 그래서 여기가 중문 관광지인가? 중문 관광 단지라서 허용해 준 거예요. 근데 옆에 가면은 이 관광 단지 벗어나면 호텔이 없어요. 왜 없어? 관광지 안에서만 하라고 돼 있거든. 자연녹지는 관광지 안에서. 그리고 상업 기능이 있는 공업이 뭐? 중공업. 근데 상업 기능이 있는 주거는 준주거잖아. 준주거 없죠. 그래서 맨날 준주거가 답이야. 다음 중 숙박시설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 그럼 준주거예요. 주거 기능을 떨어뜨려. 여기 숙박시설이 주거 기능을 떨어뜨리니 준주거는 안 된다. 그래서 뭐는 안 된다? 준주거. 준주거 X. 그래서 시험에서 언급 잘했던 게 아파트 위락 숙박시설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국토개법 시행령의 별표 2번에서 22번까지에 있는 건데 개별법을 하는 걸 외워야 되니까 그 개별법이 이거야. 개별법. 원칙이 방금 전에 국토개법 시행령에서 하는데 제가 농공단지가 지정되면 이 농공단지는 무조건 무슨 법? 산개법. 농림지역 안에 들어있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존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여기서 조심할 거가 지문을 봤는데 보존산지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럼 보존산지는 무슨 법이겠네? 산지관리법.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 단어 앞에 무슨 단어 있는지 봐요. 농림지역 중이란 말이 있는지를 꼭 봐야 돼. 여기 관리지역 중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농산초 한 거는 농림지역 아니란 말을 다른 말로 시험에서 틀리게 하기 때문에 이 농림지역 안에 있냐를 봐야 돼. 예를 들어서 해양보호구역을 봤어. 그럼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앞에 주어가 뭐로 돼 있어야 돼? 자연환경 보존 지역 중인데 이걸 농림지역 중이라고 써놓는다고. 그러니까 농 나오면 농산초고 자 나와야 자소문의 수다. 이걸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산개법 농공단지 무조건 뭐야? 산개법. 그러니까 시험에서 산개법을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 이렇게 바꿨었어요. 산활법이 아니라 산개법이야. 됐어. 요것만 기억하시면 얘는 단독 문제로 내니까 단독 문제 내니까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그 전에 한번 보세요. 자, 봐. 농림 지역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이 됐다. 그럼 얘는 수도법 적용합니까? 방금 전에 제가 요거 나오면 앞에 단어를 보랬잖아. 앞에 단어. 단어가 뭐야? 농산초잖아. 얘 아닌데 뭐 나와야 돼? 그렇지. 자연환경 보존 지역. 이게 자연환경 보존 써 있어야 돼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어야 돼. 그래서 수도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어느 용도 지역이 지정되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다. 그게 단어가 뭐로 돼 있어야 된다. 자연환경 보존 지역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시험장 가면 저게 농림으로 돼 있잖아. 봤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앞에 자연환경 보존 지역을 농림으로 바꿔놨네. 내가 넘어갈 거 같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무슨 지역 아니냐를 먼저 살핀 다음에 문제 풀어야 돼요. 많이 됐죠? 그래서 그림 그려놓은 거야 이거. 그래서 제가 요거 농공단지 들어가면 무조건 산개법이라고 했고
요 땅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때 형광펜 칠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농림적 안에 들어있는 농산초, 자연환경 보전적 안에 있는 자, 수, 문, 해, 수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요 자가 꼭 나와야 되고 얘는 뭐가 나와야 돼? 농이 꼭 나와야 돼요. 이거 이해된 거지? 예. 그럼 용도 지역 중에서 어려운 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용도 지역에서 어려운 건 다 끝났고 벌칙이 있는데 국토개혁법하고 주택법만 벌칙이 나왔어 시험에. 그러니까 농지법은 벌칙을 내면 중개사법보다 더 많거든요. 한번 해볼까? 나 오늘 기분 안 좋은데 해버릴 거야. 국토개혁법하고 주택법만 나오는데 여기서 3년 3천이 제일 세요 둘 다. 이 3이 뭐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저번에 물어보더라고. 벌금하고 이행강제금하고 뭐가 다르냐? 과태료도 다르죠. 벌금은 누가 때리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로 때리는 거야. 이행강제금 누가 때리는 거야? 벌금은 판사가 때리는 거야. 근데 이행강제금은 시군구청장 허가권자가 이행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서 때린 거잖아. 걔는 판사가 때리는 게 아니라 시군구가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병가가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이미 벌금을 부과되었어도 병가할 수 있다. 이 질문이 나오면 맞는 거예요. 벌금은 판사가 때려 놓은 건데 너가 때렸으니까 나 못 때려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의 경우는 벌금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별도로 시군구가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주체가 다르잖아요. 벌금은 법원에서 때리는 거 판사가. 근데 처음에는 3년 안 때려요. 벌금 때리고 두세 번 반복되면 너는 상습범이다 해서 징역 때리는 거지. 일반적으로 초법은 뭘로 가요? 벌금으로 가. 근데 그중에 제일 센 게 3년 3천. 그다음에 2년 2천이야. 근데 2년 2천이 대부분이니까 얘 외우지 말랬죠. 이 시계 얼마? 3천만 원. 그래서 시가와랑 개발행위. 시계는 몇 년 몇 천이요? 3년 3천. 시가와 조정구역 허가 위반, 개발행위 허가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에 해당 벌금이고, 그다음에 요거 2번하고 3번은 뭐라고 돼 있네? 과태료는 벌금하고 다르죠. 얘는 일사부재리라 한 번 부과하고 나서 돈 내면 사라지는 거야. 과거 흔적이 없어요. 제가 주차 위반 단속 딱지만 한 달에 10개 나올 때도 있거든요. 아무도 몰라. 10번 맞았는지 모르잖아. 지금 처음 알았잖아요. 맨날 가는 곳만 걸려. 새로 생긴지 모르고 맨날 그걸로 가는 거야. 가던 길인데 무슨 말인지 알죠? 얼마 아까워. 4만 원, 막 5만 원 나오던데. 속도가 더 높으면 더 비싸게 나오죠. 그럼 과태료 그거 낸 거는 내가 기록이 안 남잖아요. 빨간 줄 안 간다고. 근데 법원에서 때린 건 빨간 줄 가야지. 그러니까 나중에 기록을 찾으면 이 자식 빨간 줄 갔네. 벌금 받은 적 있네. 뭐 이렇게 하잖아. 근데 과태료는 없어.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금액대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공법에서 제일 약한 거예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말고 국토개혁법은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허위 보고 신고하면 얼마? 500. 근데 여기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랑 500 과태료 중에서 얘 3개 내고 얘 3개 낸 다음에 얘 하나 넣어요. 그 다음에 여기 2년 2천을 하나 갖다 넣어.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행정처벌의 형태가 다른 거. 그러면 얘 과태료를 찾아야 돼요? 벌금을 찾아야 돼? 그거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해서 외우지 않으면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시계는 뭐예요? 3년 3천. 모르겠으면 2년 2천. 쓱쓱 몽둥이 1년 뭐예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예요. 과태료야. 벌금이라면 안 돼. 그래서 남의 땅에 몰래 쓱 들어갔을 때, 타인 토지 뭐예요? 무단 침입했을 때, 공동구 허가 받고 점용 허가 받고 들어가야 되는데 몰래 쓱 집어넣었을 때, 타인 토지 출입할 때 통지했죠. 문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근데 몽둥이를 못 들어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참아야 되는 의무 수인 의무 위반하면 몽둥이하고 쓱쓱 들어간 거는 몇 천만 원? 그래서 쓱쓱 몽둥이 1천만 원. 쓱쓱 몽둥이 이거 하나 기억해두고 허위 보고 신고는 500. 모르겠으면 2년 2천. 제일 센 거 시계. 3년 3천 뭐예요? 시계. 시가와 조정구역 허가 위반, 개발의 허가 위반. 그럼 만약에 2년 2천짜리 4개 써놓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시가와야. 다음 중 벌칙이 가장 강한 것은 시가와. 아니면 얘가 들어가거나.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면 얘 4개 써놓은 다음에 공동구 무단 점용 넣어놔요. 넣어놓고
그 중에 벌칙의 유형이 다른 것, 그럼 과태료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과태료인지 벌금인지 확인하는 것도 시험에서 냈기 때문에 요까지만 알면 더 이상 어떤 문제 갖고 와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고 자 이제 용도 지역 관련된 거 이제 외울 건 하면 뒷부분 끝날 거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용도 지역 들어갈게요. 네, 잠깐만 쉬겠습니다.